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에까지 이제 기본적인 이미지 레이어 뭐 좀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받아온 이미지 가지고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거는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실행을 하는데 예, 이게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도커 허브라는 여기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죠. 그죠?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미지가 저장이 됐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는 해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저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죠.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컨테이너를 만드는 겁니다. 예, 컨테이너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도커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런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를 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스타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도커를 스타트 했을 때와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와 스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스타트와 스탑은 누구의 명령어냐면 컨테이너의 명령어예요. 이미지의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부터는 일단 컨테이너를 먼저 만들고 이 다음부터 뭐 스타트도 시키고 스탑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즈, 언포즈도 시킬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도커 스타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런 시켜서 바로 스타트를 시켜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했을 때 이 크리에이티드 됐는 상태는 여기 보면 엑스티드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나 얘랑 같은 거고 그래서 어, 스타트하고 스탑했을 때 이 차이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스탑에서 엑시티드 상태로 갔을 때와 데드 상태로 간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 이게 좀 많습니다.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이제 다운받았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도커하고 이미지를 볼 거니까 이미지하고 ls 명령어를 쓰면 예, 도커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한 HTTPD라는 우리가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먼저 얘는 이미지가 지금 컨테이너가 없어요. 그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커 컨테이너 ls 해보시면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얘를 그러면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 시작할 때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바로 실행해줘 라고 하려면 그냥 run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run하고 여기에 이 이름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아이디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HTTPD의 레이티스트 버전까지 이렇게 적어줘서 스타트 해라며 하면 이렇게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떴고 예, 이런 식으로 됐는데 기본 여기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떠 있죠. 커맨드가 끝나질 않았어요. 여기서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스타트를 하면 자동으로 스타트가 되고 그리고 그 도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커맨드 라인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ls 해보면 예, 없어졌고 도커 이미지 ls 해보면 이미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도커 런 하고 마이너스 d 옵션을 주면 디태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나서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태치 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 도커 안쪽에서 붙어 있잖아요. 나는 이걸 아파트는 서버니까 서버로 그냥 실행시키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run -d 하고 그 다음 앞쪽에서 하셨던 것처럼 아까는 이름을 했으니까 이면은 이미지 아이디로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된다는 거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지금 실행이 되고 프롬프트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D 옵션 즉 디태치 해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디태치 해라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서 붙잡고 있던 것과 다르게 디태치 된 상태로 프롬프트로 떨어지고요. 그럼 이제 도커 컨테이너 ls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지금 업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포트는 80번 포트에서 이렇게 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의 해시 값을 썼는데 요걸 쓸 수도 있고요. 이 이후로는 요 뒤에 name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랜덤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유니크한 이름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 이름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요 이름으로도 명령어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쓰거나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니까 컨테이너의 이 아이디, 컨테이너일 때는 이 컨테이너 아이디를 쓰고 이미지일 때는 이미지 아이디를 쓰고요. 어쨌든 이렇게 실행된 거 보이실 거고요. 이제 얘를 정지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커 스탑 얘를 쓰셔도 되고요. 얘를 쓰셔도 되는데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이름이 출력되면서 정지가 됐고요. 정지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 ls라고 하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하고 스탑 시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니에요. 스타트와 스탑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보시면 도커 제가 컨테이너 ls 한 다음에 -a 옵션을 써볼게요. 우리가 리눅스에서 쓰던 명령어랑 거의 비슷하게 도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래서 전체를 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죠. 그죠?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고 지금 보면 상태가 스테터스가 exceeded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여기서 보셨던 것,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한 게 뭐냐면 런을 시켰다가 그러면 지금 started 상태잖아요. started 상태여서 여기에서 지금 스탑을 시켰으면 exceeded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도커 도커 컨테이너 ls 했을 때는 안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뒤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두 번 실행했잖아요. 처음에 -d 옵션을 한 번 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런만 시켜본 거고 두 번째는 -d 옵션을 주고 한번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두 개가 실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버추얼 머신이 하나 있는데 그놈을 버추얼 머신을 한번 실행시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똑같은 버추얼 머신 이미지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두 번 실행시킬 수는 없잖아요. 얘를 두 번씩 실행시키려면 이 이미지도 한 번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컨테이너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일만 있으면 이걸 메모리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해보셨다면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클래스 가지고. 그런 개념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엑셀인 상태가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를 데드 상태로 보내는 거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라서 그것과는 조금 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조금만 더 보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데드 상태로 보내려면 지금 엑시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커 컨테이너 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리눅스에도 RM이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지워야 돼요. 얘는 이미지 가지고 한번 이미지가 아니고 컨테이너 ID 가지고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요.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 ls 하면 ls-a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510으로 시작하는 애는 지워졌죠. 이게 완전히 데드 상태로 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지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얘가 아닌 네임으로 한번 지워 볼게요. 네임으로 이렇게 지우면 똑같이 보면 이제 정말 사라졌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우려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자체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런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 이렇게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여기 스타트와 스탑 상태에 따라서 exceed 상태에서 started 상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워버리면 데드 상태, 컨테이너를 지워버리면 데드 상태가 되지만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런시키면 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게 전체적으로 가장 간략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즈 상태라는 거는 얘는 굳이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포즈 상태는 포즈와 언포즈로 도커 언포즈, 도커 포즈에서 포즈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포즈 상태는 우리가 왜
컴퓨터를 쓰다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그냥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왜 그 얘가 컴퓨터 완전히 이 전원은 꺼졌지만 절전 모드로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노트북을 켜고 전원을 누르면 내가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실행시켰던 것부터 해서 다 그냥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는 상태가 포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즈랑 언포즈를 시키는 거고요. 여기 exceed, 스탑 시켜서 exceed 상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쓰다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켰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 X 표시를 눌러서 그 파워포인트를 완전히 종료시켜버린 상태 있죠. 그렇게 종료시켜버리면 exceeded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스타트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겠죠. 예를 들어 앞쪽같이 아파치였으면 아파치 처음 프로세스부터 다시 실행을 시켜서 다시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즈 상태가 되면요. 얘는 잠시 멈춰 있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파치 안에 혹시 세션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션 값들도 같이 올라오겠죠. 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요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스타트 스탑을 이거 뺑글뺑글 돌다가 혹시 그 안에 그러면 아파치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어떤 파일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 파일이 여기 데드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를 RM 해가지고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런을 시키면 그 로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사라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쪽에 전부 다 파일, 로그와 관련된 파일, 어쨌든 아파치가 실행되면서는 그 안에서 다 실행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파치 같은 경우 여기에 실행이 딱 되고 나면 이 안에 아파치 같은 경우는 통신하기 위해서 포트가 실행이 되죠. 포트가 열리죠. 그랬을 때 이 포트는 어디에 열리는 걸까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는 하나의 그 아이솔레이션의 개념이잖아요. 완전히 이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80 포트에서 얘를 띄웠다. 그럼 바깥에서, 즉 여기서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호스트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이 안쪽에 80 포트에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를 바깥에서 사용하려면 약간의 또 다른 옵션 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앞쪽에서 했던 요 엑시드 상태랑 스타트 상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데드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다른지를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디태치 모드로 제가 실행시킬 거고요. 얘를 실행시키면 자,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커 앞쪽에 보셨던 것처럼 컨테이너에서 LS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명령을 하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우리가 왜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확인할 때 PS 명령을 쓰잖아요. 프로세스 명령 쓰는데 도커에도 그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귀찮으니까 그냥 도커 PS 하시면 이렇게 현재 떠있는 프로세스의 개념처럼 떠있는 컨테이너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실행이 됐고 지금 80번 포트에 실행이 됐죠. 그러면 한 가지 명령을만 더 해볼게요.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exec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docker exec는 뭐냐 하면 이 컨테이너 안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컨테이너 안쪽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바깥에서 이 컨테이너 안쪽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exec고요. 이렇게 실행시키는 걸 가지고 내가 이 도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이게 리눅스 머신이기 때문에 배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리눅스에 내가 배시 쉘만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그 배시 쉘이 결국은 그 호스트의 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명령을 넣으면 그게 그 리눅스 시스템에다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 그러니까 이 지금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에 배시를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exec 가지고 배시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얘의 배시를. 그래서 exec하고 이 컨테이너 내가 어디를 실행시킬 건지 컨테이너를 적어주고요. 이 컨테이너의 얘뿐만 아니라 이 이름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해시로 이용했고 이 컨테이너한테 뭐를 실행시킬 거냐면 배시를 실행시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프롬프트가 똑같죠? 이건 뭐냐면 앞쪽에 제가 컨테이너 실행시킬 때 왜 그냥 실행시켰을 때는 프롬프트가 떠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D를 넣어줘야지 디태치 되면서 실행됐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것과 조금 이게 반대된 개념처럼 느껴지시면 되는데 도커 실행 그리고 요 컨테이너의 안에 있는 배시 실행해인데 실행만 해주는 겁니다. 실행하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한번 실행하고 그런데
나는 얘를 실행시키면서 그 안쪽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시고 옵션을 하나 더 주실 수가 있는데 실행을 해. 그런데 옵션으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얘랑 대화를 하고 싶어. 인터랙티브 하는 건데 대화를 뭘로 할 거냐면 TTY 아시죠? 리눅스를 좀 하시면 TTY라는 게 접속할 때 그 TTY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면 일단 어쨌든 TTY라는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TTY하고 인터랙티브 할 거야 라는 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프롬프트가 떴죠. 요 보시면 루트 한 다음에 요 해시 값이 보시면 FE82, FE82 요 지금 요 컨테이너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아파치2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킬 때 마이너스 IT를 주게 되면 뒤에 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내가 배시에 머무를 수 있으면 계속 머무르고요. 머무를 수 없는 명령어면 그냥 빠져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배치라고 했고 IT 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명령을 날리면 이제 이쪽의 명령이 아닌 도커 안쪽, 즉 이 호스트 안쪽에 배시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즉 이 안쪽에 지금 명령을 내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터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me.txt라는 파일이 이 안에 이 컨테이너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exit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docker ps를 한번 해보면 얘가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는 내가 me.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죠? 넣어놨는데 얘를 스탑을 한번 시켜볼게요. docker stop. 자, 얘를 스탑을 시키면 docker ps 하면 없죠? 그런데 exceeded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s에도 마이너스 a를 주면 exceeded 상태까지 전부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보여줘라고 했더니 얘가 아직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스타트 시키고 docker ps라고 해도 이제는 보이죠. 스타트 된 상태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80번 포트 열린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docker interactive tty 하고 자, 요 안에 있는 배시하고 interactive tty로 통신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들어왔죠? 그럼 ls를 해보면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 이거는 exceed 상태까지만 간 거죠. run하고 exceed 상태 앞쪽에 라이프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스탑 시키고요. docker ps-a 하면 얘가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docker 컨테이너 rm 지우겠다. 예, 이렇게 하시고 docker ps-a 하면 다 사라졌죠. 그러면 이게 완전 데드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httpd latest 버전을 실행해 볼게요. 디태치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디태치 모드 하면 실행이 되고 이제 빠져나왔죠. 그러면 다시 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런 상태가 됐을 때 프로세스 해보면 떠 있고요. 이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ls-를 해보면 아까 me.txt 파일이 얘는 없죠.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데드 상태가 됐을 때는 내부에 있던 파일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 생겼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얘를 안 지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 자, 이 상태에서 도커 PS 하면 80번 포트 지금 떴죠.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두 번씩 실행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도커 PS 했을 때 보시면 두 개가 실행됐죠. 두 개가 실행됐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컴퓨터를 많이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자, 포트가 둘 다 80번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떴을 때 얘가 80번 포트에서 떴잖아요. 실행이 됐잖아요. 80번 포트를 오픈하고 실행이 되면 그러면 외부랑 80번 포트랑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게 HTTP 서버잖아요. 근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똑같이 80번 포트로 뜰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포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이렇게 편지가 오는데 편지의 어떤 주소, 최종 주소지거든요. 전화가 오는데 최종 전화번호라고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똑같은 번호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올 때 이쪽으로 와야 될지 이쪽으로 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편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한 호스트 안에 포트는 한 개만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커널에서 막습니다. 못 열리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열리느냐? 이게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컨테이너는 리눅스하고도 그러니까 호스트에 있는 현재 이 호스트에 있는 리눅스하고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만 또한 얘하고도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컴퓨터, 얘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똑같은 80 포트가 동시에 두 개의 컴퓨터에서 이게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외부에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앞쪽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데드 상태가 되었을 때 내부에 있던 파일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전에서 이 도커를 사용할 때는 이게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실습하고 막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